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굵직한 소식들이 많은데 우리 시바이누 내부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바이누의 물량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지 오늘 10분짜리 영상에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 이 팩트부터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개미들이 떠나갈 때 고래들이 움직였습니다. 유투데이에서 나온 최신 데이터를 보면 이 시바이누의 핵심 온체인 지표인 대형 보유자 순유입이 드디어 파지티브 양전환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64억 7천만 개의 시바이누가 유입되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 순유입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고래들이 파는 물량보다 지갑에 채워 넣는 물량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 마이너스 유출을 기록하면서 공포감을 줬던 시바이누인데 주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태세 전환이 나온 거예요. 이건 세력들이 판단을 하기에 이제 털만큼 턴 게 시바이누다,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같이 짚어보면 이 시바이누는 최근에 가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지루하게 흘러내리던 이 하락 채널의 끝에서 거래량이 실린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차트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거래량이다. 이 내부 데이터는 이미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라는 로켓, 지금 연료 주입을 끝내고 발사대 위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로켓은 준비가 됐는데 날씨가 안 좋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첫 번째 태풍,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 코인데스크 분석을 보면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면 악재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이 호재입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무리하게 인하를 했다가 물가가 튀면 더 큰일이 난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기사에서도 분석이 나오는데 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 금리 인상 그 흐름은 끝났다, 상황 봐서 추가적으로 내리겠다, 이런 시그널만 나와도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수요일까지는 이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가만히 버텨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악재,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 공포입니다. 시장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데 항상 정치적이 문제예요. 이 미국 의회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 정부의 셧다운 확률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의회의 흥겨루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공무원 월급 안 나오고 행정 마비되고 경제 지표도 발표가 늦어지죠. 아까 말했던 시장 안정성이 바로 여기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주식이고 코인이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는 터지면 반영하고 끝이 납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 셧다운 이슈가 이번 주 내내 이 시바이누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판을 정리를 해볼게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이 시바이누 고래들은 264억 개를 매집을 했고 조정은 끝났다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이 연준, 금리 동결,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하죠. 중립적인 아니면 호재가 되는 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이 셧다운 공포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락, 그리고 변동성의 요인이 되는 거죠. 힘의 균형이 아주 팽팽합니다. 이럴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위로 쏘지도 못하고 아래로 꽂지도 못하고 그냥 위아래로 털기만 하는 롤러코스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닙니다. 바로 생존장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라. 지금 시바이누 보유자, 암호화폐 보유자가 해야 되는 거는 셧다운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국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기사로 보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맞힐 수가 있을까요? 셧다운 되면 팔아야지, 합의되면 호재니까 사야지,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으로만 접근을 하면 우리가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엇박자를 타서 시드머니가 계속 갈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섣부른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이 시장이 던지는 팩트만 보고 아주 기계적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번 주는 오히려 소식을 최대한 적게 보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최대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뭐 속보, 뭐 셧다운 합의 불발, 뭐 속보, 트럼프 발언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본다고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죠. 이 투자는 노동이 아닙니다. 밤새서 막 뉴스 찾아보고 걱정하고 뭐 댓글 읽는다고 세력들이 아유 고생했습니다 하고 수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노동의 대가를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이 노이즈에 휘둘려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만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정보의 질 그리고 확고한 기준입니다.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트럼프 말을 믿으실 거 아니죠?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는 이 돈의 흐름만 믿으면 됩니다. 유투데이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래들은 시바이누 264억 개를 추가로 샀습니다. 순유입이 양수로 전환됐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셧다운 공포 때문에 시장이 출렁이 가격이 빠진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래들이 지금 샀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네. 그러면은 고래보다 더 싸게 살 기회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슈로 인한 하락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들의 매집은 항상 추세로 가죠. 일시적인 악재가 추세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던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래 평단가를 방패로 삼아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존버만 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현금입니다. 만약 내가 시드가 100이라면 최소한 20, 30은 현금으로 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 셧다운 뉴스가 터져서 시장이 발작적으로 급락할 때 다들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그때 맨 마지막에 주는 그 20의 물량이 나중에는 내 전체 수익률을 다 끌어올려 줄 거예요. 풀 매수를 해놓고 기도를 하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거 이게 프로의 리스크 관리고 이게 돈 벌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흐름을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내일은 셧다운 공포 그리고 연준 경계감으로 아주 지루한 눈치보기 장세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 거래량 줄어들 겁니다. 수요일은 연준 금리가 있죠. 동결 발표가 나올 건데 불확실성 해소로 1차 반등 시도할 확률이 아주 높다. 목요일부터는 이 셧다운 협상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때가 개미 털기 피크 구간이에요. 이걸 머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미리 알고 맞으면 안 아프게 맞고 지나갈 수가 있죠. 흔들릴 거라고 알고 있으면 멀미가 나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1월 26일 월요일 시바이노는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날씨가 험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도만 잘 넘으면 이 고래들이 만들어줄 저 높은 곳까지도 우리도 함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바이노 하나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보여주는 팩트 그리고 흐름만 따라가는 거예요. 밤새서 차트 분석하고 감으로 타점 잡고 이 가격대마다 알람 설정해두고 투자를 제대로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해왔던 이런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종목 발굴하고 타점 잡으려고 하루 종일 차트를 봐도 사실상 실제로 매매를 하는 횟수는 많아봐야 하루에 3-4번 정도죠. 타점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쉬는 날도 있고 이 고민하는 사이 놓쳐버린 자리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결국 불장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수익률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애타게 이 불장이 언제 오는지만 기다려왔던 이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귀한 시간을 낭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기관들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DCA 매매입니다. 기관들은 투자를 어떻게 할까요? 리플, 시바이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신규 코인들 이런 한두 종목 분석해서 타점 기다렸다가 뭐 지금이다 매수하자 이렇게 주문을 넣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수 단위가 기본적으로 수백억 단위인데 이러면 매수를 하는 순간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아이스버그 주문이라는 걸 씁니다. 거대한 빙산처럼 이 대부분의 물량을 숨겨두고 프로그램 돌리면서 아주 소량씩 남들이 모르게 수천 번 수만 번 쪼개가면서 매수 체결을 시키죠. 하루 종일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계속 쪼개서 담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완벽한 평균 단가라는 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트레이더들, 증권사 직원들은 뭐하냐?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짜는 게 그들의 업무입니다. 내일 오를까 내릴까 이렇게 맞히는 게임은 이미 20년 전에 다 끝이 났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익절, 내리면 추가 매수 이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를 미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놓는 거죠. 시장이 폭락해서 우리 같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기관들의 컴퓨터는 입력된 가격대로 감정 없이 물량을 받아먹고 수익을 냅니다. 이게 바로 퀀트 투자예요. 사람의 감정을 0%로 만들고 오로지 확률 그리고 반복으로만 돈을 버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건
미국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업체가 반드시 돈을 버는 그 구조와 99% 유사합니다. 베팅 승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51%의 승률을 체킹하고 이걸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아주 작은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매일 작은 수익을 쌓아 올리는 게 정말로 가능하냐? 자고 있는데 악재 터지고 거래소 오류나고 못 보는 사이에 계좌에 마이너스 나는 건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프로그램이 내 종목들 딱 지키고 서서 하락은 방어하고 수익은 바로 챙기는 거, 이 개념을 그대로 구현한 게 바로 DCA 매매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하루 종일 차트 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진짜 투자에 인생을 걸어서 하루에 12시간 차트만 본다고 치고 그 12시간 중에 우리가 제대로 매매하는 시간은 실제로 몇 시간 아니 몇십 분이나 될까요? 망설여져서 못 사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리면 반등 나와주겠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생산성 없는 고민에 감정 노동만 하고 있던 겁니다. 이럴 바에야 기준은 내가 세워놓는데 실제 진행은 이 기계, 컴퓨터한테 맡겨버리자, 처음에 정해놓은 규칙대로 돌리자,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먹혔다는 겁니다. 내부 구조를 볼게요. 이 DCA 원래는 현물 시장에서 이 장기 투자용으로 쓰던 개념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사서 평단가를 낮추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익절한다. 이걸 프로그램 매매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총 자본이 얼마든 상관없이 첫 진입을 아주 작게 들어가요. $20, 그러니까 3만원 정도겠죠. 진입하자마자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바로 익절합니다. 거래 수수료를 감안해도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진입 방향이 반대로 가면 한 번에 30% 40% 물타는 게 아니라 11회씩 분할로 나눠서 구간마다 아주 조금씩 추가 진입.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 흐름은 반드시 등락이 있죠. 아주 조금만 되돌아가도 이 평단이 아래로 깔려 있기 때문에 작은 반등에도 익절, 탈출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수익률이 너무나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걸 하루에 50번, 100번 반복하면 하루 수익률 3%가 쌓이는 거예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증권사, 투자운용사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수십억, 수백억 이상을 이렇게 단타, 스케이핑으로 굴려서 수익을 내고 있죠. 문제는 이걸 개인이 하면 단가가 안 나옵니다. 500만원, 1000만원 굴린다고 쳐서 3% 수익 내도 15만원인데 이게 내가 본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리스크까지 본인이 떠안고 도전할 만한 수익이냐?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면 무조건 사람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떨어질 때 찔끔 사는 거 정말 답답하거든요. 한 방에 복구하자 하면서 큰 돈을 밀어 넣습니다. 이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감정 섞인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패를 인정 못하고 만회하려는 심리, 여기에서 더 큰 실패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최대 강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심리, 느낌 이런 거 없이 그저 세팅된 대로 기계적으로 평단가 낮추고 익절까지 반복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못하는 걸 얘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진짜 돌아가냐? 그래서 너 그걸로 돈 벌었냐?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직접 굴려본 결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15,000달러로 시작해서 정확히 한 달 만에 28,000달러, 2배가 조금 안 되게 찍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목표 수익이 미달한 날은 있어도 손절한 날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고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익은 뭐 눈에도 안 들어오실 거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굴리시는 거 저도 압니다. 특히 이 코인은 정말 서민들의 꿈, 신분 상승의 꿈을 꾸게 해주는 마지막 사다리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정말 중요한 초기 투자금, 이 시드머니, 절대 잃으면 안 되는 투자금, 하루 3% 수익률로 굴려보겠다시는 분들께 이 프로그램 매매, 세팅 방법, 종목 선정, 미세 조정까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합니다. 암호는 기관,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 네이버 링크 누르셔서 마지막 질문에 암호, 기관 이렇게 2글자 입력해 주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드립니다. 정말 간절한 분들께만 드리고 싶어서 이 신청 페이지 따로 판 거니까 이거는 귀찮으셔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제 돈 넣고 돌리고 있고 이 정도면 정말 누구한테 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확인을 하고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프로그램 쓴다고 바로 무조건 부자 되고 대박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그 시작점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의 땀과 노동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제 그런 세상이 끝이 난 거예요. 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본을 갖고 있냐 없냐, 나 대신 돈을 벌어오는 무언가가 있냐 없냐가 사람의 급을 나누는 정말 양극화된 세상이 필연적으로 올 겁니다. 아니 이미 왔고 더 잔인해질 거예요. 수능 1등급 받았다, 뭐 대학교 어디 나왔다, 대기업 어디 다닌다, 이런 기존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저는
10년을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향후 10년 안에 내가 자본을 쌓아 놓느냐, 돈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놨냐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후손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 버릴 겁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루 3%의 수익,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걸 지금부터 묵묵히 쌓아 가시느냐, 아니면 지나가는 시간과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느냐,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